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전국이 거의 동시에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부를 시작으로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는데 시작부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기온이 40도를 넘어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는 토네이도와 함께 테니스 공보다 큰 우박이 떨어져 2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를 놓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면허증이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영아 유기 등 비극을 막기 위해서 신생아에게 자동 부여되는 임시번호를 산모정보와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출산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지는 걸 꺼리는 임산부를 위해서 익명 출산을 돕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타이타닉호를 보러 심해에 내려갔다 실종된 관광 잠수정의 탑승객 5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몰 지점 인근에서 해당 잠수정의 잔해가 발견된 건데 미 해안경비대는 심각한 수압 문제가 발생해서 잠수정이 부서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 중부가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건 2년 만인데요. 시작부터 국지성 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일본 남쪽 해상까지 동서로 길게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입니다. 먼 남해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뒤늦게 북상을 시작합니다. 일요일 오전 제주도까지 북상해 장마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남부지방,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까지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제주도부터 시간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장마가 시작되지 않고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건 2021년 이후 2년 만입니다. 현재 예상대로 장마철이 시작된다면 제주도는 평년보다 6일 늦게, 중부와 남부는 이틀 정도 늦게 시작하게 됩니다. 늦게 시작됐지만 이번 장마도 시작부터 집중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까지는 중부지방, 그리고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까지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 장마전선은 잠시 남해로 물러났다가 주 후반에 다시 북상해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하천, 계곡 범람, 하수구와 배수구 역류 대비 등 비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북방 지역에 40도를 넘는 때이른 불볕더위가 덮쳤습니다. 반면 남부 내륙은 국지성 폭우가 잇따르다 보니 북방보다 기온이 10도 안팎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겼습니다. 베이징 북부 교외 기상 관측소는 41.8도까지 찍었습니다. 베이징에 40도 넘는 불볕더위가 찾아온 건 9년 만이고 6월 기온으론 관측 이래 최고치입니다. 베이징 시간은 지금 오후 3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가장 뜨거울 때인데요. 지표면이 얼마나 달궈졌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55도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 옆에 있는 검은색 맨홀 뚜껑 얼마나 뜨거울까요? 영어로 하이, 측정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天气太热了，感觉快烤化了。我感觉太阳太毒了，然后晒的，皮肤感觉有些疼。 북서부 사막에 뜨겁고 마른 공기가 불어닥친 탓입니다. 햇볕에 달궈진 냄비에 달걀을 깨트려 보니 10분 만에 하얗게 굳어서 바람에 날립니다. 바다를 접한 텐진에도 폭염 적색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북방 지역은 폭염인데 남부 내륙은 국직성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기온은 오히려 10도 안팎 낮아 남북 역전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얼마 전 산시성과 헤이룽장성에선 우박이 쏟아져 발목까지 쌓였고 후베이 등지에선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는 등 기상이변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와 콜로라도주 등 중서부 지역에 토네이도와 함께 테니스 공보다 큰 우박이 떨어져 최소 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텍사스주 러벅 소방구조대에 따르면 러벅시 인근 메터도어 지역에 전날 밤 토네이도가 덮쳐서 최소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습니다. 메타도어는 댈러스시에서 북서쪽으로 45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인구가 약 570명인 작은 마을입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 지역에 뇌우가 발생했고 시속 175km의 폭풍이 뒤따랐으며 지름 10.2cm의 우박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텍사스주를 포함해서 미 중서부 지역 4개 주에서 최소 11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의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도 첫 실시되고 기후재난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기후위기 적응 보완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0년 10월 수립된 3차 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지난해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수해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대책을 강화한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직접 마주하는 일본 어민들은 불안감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수산물 외면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 어민조업 연합이 해양 방류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해 71살인 오노하루 씨는 15살 때부터 후쿠시마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소비자들이 자신이 잡은 생선을 외면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노 씨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되면 같은 경험을 10년, 20년을 더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流せば売れないです。こういう経験がしてるんですよ。12年前に。政治家も悪い。海のこと分かんない政治家は。本当に。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오염수 해양 반대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어민들의 미래 불안을 떨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연합회 측은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我々にとりましてこのアルプス処理水を流されるということというのはやはりその死活問題である放流は私どもとしては認められないそれには賛成できないと IAEA가 조만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일본 정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올여름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またアルプス処理水の海洋放出の時期については本年春から夏頃とお示しをしておりこのスケジュールに変更はありません. 도쿄전력은 해저터널 굴착 완료 등 방류 준비를 거의 끝낸 상황. 일본 정부가 연일 세심한 설명과 이해를 강조하고 있지만 어민과 소비자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잠수정의 탑승객 5명 전원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가 타이타닉호 인근에서 부서진 잠수정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 인근에서 발견된 잔해 더미는 관광 잠수정 타이탄이었습니다. Remote operated vehicle from the vessel Horizon Arctic discovered the tail cone of the Titan submersible approximately 1,600 feet from the bow of the Titanic on the seafloor. 잠수정이 찌그러져 부서진 채로 발견된 만큼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정에는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최고 경영자 스톡턴 러시와 영국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 등 5명이 탑승했습니다. 잠수정은 시점은 불명확하지만 심각한 수압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In consultation with experts from within the Unified Command, the debris is consistent with the catastrophic loss of the pressure chamber. 잠수정은 지난 일요일 심해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돼 모선과 교신이 끊기자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1일 이후 한때 해저에서 쾅쾅 치는 소리가 감지돼 생존 가능성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결국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에 앞서 잠수정에 탑승한 사람들은 몇만 원짜리 게임용 무선 리모컨으로 조종했던 잠수정의 위험천만한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Everybody was nervous. Could we reach the bottom or have we returned? Because some dives before they got problems with the battery systems by 1,600 meters. 탐사에 나섰다 사망한 잠수정 업체 대표의 부인 웬디 러시는 111년 전 타이타닉호 침몰 사망자 스트라우스 부부의 고손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승객 중 최고 부유층이었던 스트라우스 부부는 다른 이들에게 구명보트를 양보하고 함께 숨진 감동적인 사연으로 유명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중국 서부 내륙 닝샤의 한 식당에서 가스가 폭발해 최소 31명이 숨졌습니다. 식당 측이 가스가 누출되는 걸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중국 닝샤 회족 자치구의 성도 인천시의 한 고깃집에서 소방 사이렌이 울리고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21일 저녁 일어난 액화 석유가스 폭발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인과 고교생 등 최소 31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식당 직원들이 폭발 사고 1시간 전에 냄새로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LPG통의 밸브 고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요리사가 새로 밸브를 사와 교체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가스 누출을 확인한 단계에서 영업을 멈추고 손님들을 대피시켰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상자 치료와 사망자 가족 위로에 전력을 다하라고 중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최대한 빨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비상관리부와 위생건강위원회 등이 긴급 대응에 나섰고 현지 당국은 고깃집 사장과 직원 등 9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월 내이멍구 탄광 붕괴로 53명이 숨지고 4월에는 베이징시 병원 화재로 29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요즘 전동 킥보드 주변에서 많이 타죠. 만약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가 지닌 자동차나 오토바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게 과연 적법한지를 두고 법원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버스 운전기사인 A씨, 재작년 10월 밤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그런데 운전한 게 버스가 아니라 퇴근 후 타던 전동 킥보드였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7%.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A씨 자동차 운전면허와 대형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여기에 불복한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면허 취소는 면허 정지로 감경됐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속도와 무게면에서 엄연히 위험성이 다른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 취소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1심 법원도 A씨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A씨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재판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는 행위를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과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하는 건
과도한 행정 제재라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정반대 판단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청주지법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B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작년 5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준해 취급한다는 취지인데 음주운전 처분만은 조금 다릅니다. 보행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없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다만 음주 수치에 따라 운전자가 지닌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면 범칙금 대상이지만 면허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하면 범칙금은 물론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함께 받는 겁니다.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자동차와 같이 취급하려고 도로교통법 규정을 일부 개정을 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법원마다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A씨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규정과 조화롭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는 물론 사고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련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최근 수원에서 영아 살해 사건이 드러났는데요. 미제로 넘어갈 뻔한 범죄가 밝혀지게 된 건 임시 신생아 번호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임시 신생아 번호를 이용해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법상 신생아의 출생 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신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도 후순위로 의무가 있긴 하지만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고 이번처럼 부모가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 땐 과태료 물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신생아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자는 게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 방안에서 이 제도의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선 가족관계 등록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엔 출생통보제를 담은 개정안이 정부 발의안 포함 10건이나 올라와 있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행정 부담과 책임 소재 등을 들어 의료계가 반대하면서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는 출생통보제 법제화 전이라도 출생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하기를 막는 방안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대안은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입니다. 출생 후 바로 맞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비용 정산 등을 위해 신생아에게 자동 부여되는 번호로 이번 사건도 백신은 맞았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례를 추적하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산모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상시 추적 조사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입니다. 저희가 모의 인적 사항 등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되 궁극적으로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출산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진 걸 꺼리는 임산부를 위해 익명 출산을 돕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출산자 같은 경우는 우익의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병원과 출생아에 대해서 관리 대책을 저희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며 출생 신고를 아동의 기본권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이름 없이 숨진 어린 생명들을 추모하기 위해 어른들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정부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문제를 배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평가원이 9월 모의평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준 킬러 문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9월 모의평가가 정부가 제시한 공정한 수능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올해 수학능력 시험의 지표가 될 9월 6일 모의평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현직 교수와 교사 가운데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500여 명을 선임했습니다. 위원들은 다음 달부터 합숙 생활을 하면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9월 모의평가의 핵심은 최상위권 학생을 가르는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유지하느냐는 겁니다. 킬러 문항이 변별력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1등급이나 2등급 가르려고. 그런데 그 변별력이 없어지면 사실 1등급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 얘가 공부를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별을 잘 못하잖아요. 결국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 킬러 문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통 정답률 10% 미만의 초고난도 문제가 킬러 문항, 정답률 20-30% 수준의 고난도 문제는 준 킬러로 통합니다. 최고난도 문항의 난이도를 낮추게 되면 준킬러라고 하는 최고난도 문항은 아니지만 그동안 좀 어렵게 출제됐던 문항들의 난이도도 전반적으로 좀 높여져야만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거잖아요. 발빠른 학원들은 이미 준킬러 문항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이 없다 보니 수험생의 불안감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준킬러 문항 밑은 뭐예요? 마케팅이나 아니면 과장돼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뭐 이런 방식의 용어를 쓰게 된 거죠. 결국 9월 모의평가에서야 준킬러 문항이 어느 정도 난도로 얼마나 출제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근 3년치 수능과 모의평가에 출제된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오는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와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서렌도스가 K 콘텐츠의 경쟁력은 강력한 스토리텔링에 있다며 창작자들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통신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망 사용료 논란과 계정 공유 금지 적용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2016년 넷플릭스의 옥자 제작을 추진한 테드 서렌도스 공동 CEO는 K 콘텐츠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 구독자의 60%가 K 콘텐츠를 시청했고 시청 시간은 4년 사이 6배가 늘었다며 한국 콘텐츠의 힘은 스토리텔링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orea has an incredible storytelling culture. It is everything about the storytelling in Korea has some reflection of history. Very beautiful stories that don't have to follow any kind of preset pattern.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보고 한국 영화에 애정을 갖게 됐다는 서렌도스는 콘텐츠에 대한 한국 국민의 자긍심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의 법적 공방 등 국내 통신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넷플릭스는 인터넷 속도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해왔다며 양측의 협업을 촉구했습니다. That the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to create a better consumer experience for the internet, for content, and for general joy of consumers is something we should be doing together. 지난달 미국에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계정 공유 금지의 한국 적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nitiative is a global initiative, so it'll be rolling out in the territories throughout the world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So nothing particular to announce today, but it is coming down the road. 넷플릭스 공동 CEO 취임 이후 첫 방한에 나선 서렌도스는 앞서 박찬욱 감독과 함께 한국 영화학도 100여 명과도 만나 접촉면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2025년까지 넷플릭스의 한국 시리즈나 영화 5편 가운데 한 편이 신예 작가나 감독의 데뷔작이라며 앞으로 한국에 25억 달러를 투입해 콘텐츠는 물론 차세대 인재 발굴을 위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인근 등 일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던 사랑벌레 러브버그가 올해 또 등장했습니다. 해충이 아니라 익충이라곤 하지만 생김새가 주는 혐오감 때문에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랑벌레가 창문이나 방충망에 붙어 있을 경우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쉽게 떨어지지만 대량으로 발생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지자체 보건소로 연락하셔서 방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